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사연을 한번 보시죠. 질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구독자와 시청자를 위해서 영상화할 만한 의미 있는 내용을 한 가지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일가족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머니와 저는 MRI를 찍었는데 어머니는 프로트루전, 저는 익스트루전 진단을 받았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질문자님이 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한 듯은 보입니다.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 이런 단어는 의학용어인데요.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 판독지와 CD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요. 방사선과 전문의가 영상을 보고 환자의 상태를 영어로, 그것도 의학용어로 적어 놓은 것이 정밀검사 판독지인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그 판독지를 전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좀 어렵기도 합니다. 몇 가지 단어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정밀검사를 한 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프로트루전과 익스트루전, 그리고 말이죠. 또 HMP, 또 HIVD 이렇게 4가지의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있다면 내가 추간판 탈출증이다, 즉 디스크가 있구나 라고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정밀검사를 했는데 추간판 탈출이나 추간판 돌출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연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내는 임산부라서 MRI를 찍지 못했다, 이렇게 질문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신한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병원 의사들이 말이죠, 교통사고 환자라 할지라도 엑스레이 촬영이나 치료약을 쓰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70화죠. 임산부 교통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고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부분까지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사항인데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분이 사고 기여도 장애 진단서 작성이 힘들다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위에 언급한 장애 진단서 작성이 의사가 힘들다고 했다는데 아마도 이것은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애 진단이 아니고 말이죠, 교통사고 후에 발급하는 그런 일반 진단서입니다. 의사가 진단 병명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장애 진단이 아닙니다. 앞뒤가 좀 그렇게 막힌 의사들은 말이죠, 정밀검사 후에 말이죠,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런 병명이 나와도 무조건 퇴행성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단서에 병명을 넣어주지 않는, 또 병명을 넣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선택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또한 제가 영상 87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진단서는 환자의 장애가 남게 되면 말이죠, 사고 후 혹은 수술 후에 6개월 되는 시점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말이죠,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죠. 즉 속칭 디스크는 언제나 사고 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치료하는 병원 의사들이 사고 기여도를 적어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일까요? 아니면 소극적일까요? 약 90% 이상의 의사들은 이런 문제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 문제, 즉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 의사들은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정밀검사죠, MRI도 했으니까 사고 기여도를 좀 소견서 형식으로 적어준다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해주나요?
아주 어렵습니다. 설령 또 해준다고 해도 사고 기여도가 뭐 20%다 30%다 이 정도를 적어주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50% 이상은 사고 기여도가 있다고 기입을 해야만이 도움이 좀 될 텐데요. 환자의 마음처럼 말이죠. 의사들이 좀 협조할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말이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디스크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설령 받는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자, 질문하신 디스크 보상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진단서에 병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단서에 디스크라는 병명이 잘 들어가 있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병명을 적을 때 말이죠. 퇴행성이나 기왕증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이 말은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이 말은 환자의 질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단서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줄 것인지는 또 여러 정황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하신 분은 먼저 진단서에 병명을 잘 넣는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제 아내는 임산부라서 검사를 못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지 또 우리 아기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번 질문은 2번 질문과 중복이 되는데요. 제가 70번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임산부와 어린이 등은 절대로 합의를 서둘지 마시기를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임산부는 출산을 다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또 어린이는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랜 시간을 관찰하면서 의사의 완전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섯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통원 치료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합의금 면에서 본다면 통원 치료는 입원 치료보다 조금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입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합의금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 초기에 말이죠. 조기 합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조기 합의를 해서 좋고 피해자는 넉넉한 합의금을 받아서 추후에 몸이 아픈 말이죠. 그 돈으로 치료비 등으로 좀 사용할 수 있어서 좋겠고 뭐 이런 방법 나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조기 합의하면 어느 정도 합의금이 적정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설명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말이죠.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받는 돈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위자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거든요. 두 번째로 통원 치료 하루에 병원 방문하면 교통비 8,000원 주게 됩니다. 자, 보험회사 지급 기준으로는 합의금을 3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주 환자인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조기 합의는 사고 초기에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 이런 이주 환자가 병원에 2주간 입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자료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똑같겠고요. 입원을 했으니까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 수익이죠. 일을 못했던 거. 일용이라고 해도 2주면은 병원비로만 병원에 입원한 일실 수익만 해도 약 14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병원 치료비가 보험회사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2주간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병원 치료비로 또 지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금액이 훨씬 늘어나겠죠. 약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약 400만 원 정도가 이주 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 금액 중에 적당한 금액을 요구해서 조기 합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얘기 하자면 약 한 70% 정도죠. 요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병원 입원을 하루 이틀 정도 해보고 큰 이상이 없으면 말이죠. 보험회사 전화하셔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을 좀 불러서 병원만 배불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고 조기 합의를 요청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지인 것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병원비를 나에게 어느 정도 책정해 주면 합의를 하겠다 한다면 보험회사 직원들 대부분 해줍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조기 합의를 했다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환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총량 비용도 줄이는 효과도 있겠고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아주 좋은 방법 아닌가요?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에 상담을 올려주신 분의 질문 내용을 가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구독자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장 TV였습니다.